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11월 11일 1이라는 숫자가 4번 겹치는 날인데 우리 증시도 오늘 이렇게 1+1으로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거 주간 랠리의 주인공은 단연코 테슬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8% 넘게 급등세를 시현했던 테슬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국이 광군절에 돌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목요일에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옵션 만기일도 동시에 맞이하게 되는 만큼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 주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2024년에서 가장 또 드라마틱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선, FMC, 알테오젠으로 마무리됐던 한 주였죠. 시장의 이슈들 주말 사이 그리고 금요일에 어떤 내용이 더해졌었는지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대한 고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복귀부터 시작해 보시죠. 금요일은 키 맞추기 느낌이었습니다. 소외단에서 올라오면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것에 대한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타났고 2차 전지 바이오 쪽에서도 한동안 금리 부담에 흔들렸던 것을 만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이날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쓴 덕분에 그래도 버텨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질주를 해줬는데 우리 장에서는 겨우 좀 체면치레를 한 느낌이었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올랐으나 삼성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FMC 내용을 소화하면서 금리 하락에 조금 반응을 했고요.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고퍼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그전 거래 등의 낙폭이 좀 컸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비안향 원통형 배터리 공급 관련 이슈가 영향을 줬죠. 그래서 LNF, 에코프로 머티, 성우 등의 종목이 강세였습니다. 바이오 쪽은 금리 영향도 있겠으나 이날은 뭐니 해도 알테오젠 이슈가 컸겠죠. 알테오젠이 1시경에 공시를 내놓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장중 차트 흐름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알테오젠 이슈로 인해서 이 알테오젠과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집중됐고요.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12시경 이후부터 더 힘을 내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죠. 이날 1% 이상 뛰었습니다. 다만 수급 블랙홀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는 상승 종목 개수가 그리 많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외에는 소외주의 반등이 있었죠. 통신장비 그날 아침 브리핑을 함께 했었는데 6G 투자나 패권 다툼 속에서 우주를 내다볼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위성 이 모든 것의 기반에 이제 통신에 대한 장비 이슈가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소외주에 주목하면 순환매 과정에 이제 내러티브가 붙는 쪽에 관심이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미국의 아이온큐가 급등했다라는 얘기를 살폈었고요. KCS나 엑스게이트 등이 상승이었죠. 그리고 샌드랩 이슈 AI 소프트웨어 쪽에 힘을 좀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NF와 리튬도 꽤 소외돼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LG엔솔의 리비안 원통형 관련한 이 배터리 공급 이슈와 함께 저가 매수세 등이 맞물리면서 이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시세는 연속성을 띌 때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정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뭐니 해도 알렐루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알테오젠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나왔던 소식들 다들 아시겠죠? 다이치 산큐와 ALT-B4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시사항이 1시경에 나왔고요. ADC 치료제인 에너투의 SCG형 개발 판매와 관련한 공시였죠. 계약금 $2천만, 마일스톤은 우리 돈으로 4천억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그 이후 판매 로열티는 별도로 책정되게 됩니다. 이 로열티에 대한 추정이 굉장히 높아서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가치 상승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시장 다수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지난 2월에 전했던 머크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키투루다와 이번에 전한 다이치 상쿄의 ADC 1위 항암제 제품인 엔허투. 엔허투 역시나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 고형암에 다 적용이 되고 FDA의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엔허투가 등장해서 다이치 상쿄의 매출 ADC 분야 1위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블록버스터 약품이죠. 이런 블록버스터 약품들 을 판매할 때마다 이 주사를 혹은 이 약들을 맞을 때마다 알테오젠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뿌듯한 일인 거겠죠. 한국의 SC제형 전환 기술의 도입에 알테오젠이 큰 신호를 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알테오젠의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알테오젠이 머크, 산도즈, 그리고 다이치 상쿄까지 올해 주요 빅파마 업체들과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술 타임라인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고 숫자로 찍히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신뢰 자체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번에 이슈가 됐었던 다이치 상쿄 같은 경우는 ADC 분야의 선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SC 제형으로의 선회, 당연히 후발 주자들까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추가적 모멘텀을 열어놨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요, 본격적인 알테오젠의 IR이 시작되면서 그 안에 어떤 얘기가 더 나올 것인가, 그동안 회사 측이 얘기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멘트의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시티증권에서는 67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금요일에 제시했었고요. 금요일은 15% 상승으로 43만 7천 원의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보다 더 가야 한다라는 시각 등이 꽤 나오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 시각의 근거로 살펴본다면 키투루다와 엔허투만으로도 2030년 예상 영업이익이 2.5에서 3조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도라는 거죠. 그 외의 것들까지 더했을 경우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가치 산정을 달리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은 세론이 뭔가요? 어떤 이슈가, 기다렸던 이슈가 등장했을 때 보통 한국장 혹은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세론에 대한 얘기, 세론의 우려감이 꽤 많았었는데 발표되고 명확하게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알테오젠 35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이슈에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겠죠. 알잘 딱깔센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회사 측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착착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흐름에 굉장히 어울리는 용어가 아닐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상승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텍들도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리가켄 바이오도 이날 4% 상승했고요. 개별 효제가 있었던 샤페론 등의 제약바이오 단의 종목도 올랐습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처럼 이제 일라이릴리와 함께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펩트론이 이날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증산정가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눌리겠느냐라는 의식 등도 좀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했고요. 보로노이나 ABL 바이오, 알테오젠과 리가캠 등이 치고 나가니 그 2군 등의 종목군에서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9월부터 살폈던 내용은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이 시총 1위로 인해서 과거 셀트리온 시총 1위 할 때처럼 코스닥의 명맥을 되찾았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가 기조로 깔리고 그 뒤로 기술 이전이나 임상 이슈, FDA 이슈, 실적이 받쳐주고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신뢰 회복을 해 나온 과정이 이렇게 되겠죠. 각 기업들이 하나씩 무언가를 이뤄갔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알테오젠 2월에 이 이슈가 있었고요. 유한양행 랭라자 FTA 승인 이슈, 펩트론의 릴리의 젯바운드 이슈, 알테오젠의 에너2 SC까지 더해지면서 차곡차곡 제약바이오 쪽이 신뢰를 쌓았고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들어서는 정말 굳건하게 시장을 좀 지켜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신한에서 낸 보고서 금요일에 자료인데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2024년은 바이오 측에서 보여준 가능성을 키워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월에 머크 키트루드 알테오젠 이슈가 있었고요. 알테오젠의 산도즈 쪽 7월 이슈, 오름 테라퓨틱 이슈 있었죠. 펩트론의 릴리 관련 이슈가 10월에 또 더해졌었고 리가켄바이오 오노제약 이슈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도 랭라자 쪽 8월에 이슈가 있었고 이번 또 11월에는 알테오젠의 다이치상쿄 이슈가 들려온 거겠죠. 이런 식으로 주요 기업들이 명확한 소식과 호재를 전달해주면서 섹터의 센티멘탈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본다면 생물보안법 이슈로는 CDMO 업체들 주목을 해야 되고 빅파마와 성과보인 업체들 바이오텍 같은 경우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인벤티지랩 등등이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 측에서는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퓨처캠 등의 이슈가 있었고요. 과거에는 뭐 임상 일상이다, 이상이다 이런 이슈만 들렸을 때 주가가 올랐다가 임상 관련한 실패나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해서 바이오는 투자하기 어려워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명확한 성과, 숫자를 보고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신뢰가 쌓여가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으로 압축되는 현상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한에서 내고 있는 의견은 내년에도 제약바이오는 증명의 한 해로서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이제 IRA 약가 협상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빅파마의 약물가치 재창출, 투자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뜻이죠. 신제품 출시 집중으로 인해서 관련한 M&A나 다른 업체와 손잡아가는 기술 이전의 움직임이 꽤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의 탑픽과 관심주는 이러한데요. 탑픽은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펩트론 등을 꼽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퓨처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업종의 최선호주,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 결과 대기에 들어가 있죠. 이것은 상업용 판매 시작점을 알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업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업의 성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다른 종목 대비 조금 무겁게 흘러갔던 바가 있었죠. 코스피 내에서 움직임이 좀 정체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6공장이 5공장이 돌아가기도 전인데 6공장에 대한 수주 이슈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 기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트론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이고요. 하나증권에서도 의견을 보탰는데요. 미국의 약가 인하 위에서 제약바이오 품목의 수입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등의 높은 수익률을 2등주가 따라붙어가는 순환매 형국인데 다만 반도체 쪽이 부각될 경우는 수급을 빼앗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이런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탑픽들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쪽이 있다면 신뢰를 박살내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겠죠. 이스페타시스의 패착이라는 제목으로 이슈를 넣어봤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였습니다. 4시 55분경에 이스페타시스 측에서 4천억 원의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5시 50분경에 1,580억 원을 들여서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이스페타시스가 1.4%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약 18만 주가 거래될 정도로 관심이 짙었었죠. 그리고 시간의 거래가 마감되고 나서요.
종료된 이후에 유상증자 소식을 공시로 밝힙니다. 5,500억 원의 유상증자. 말 그대로 올빼미 공시였고요. 시간 외에 대응을 했던 투자자들은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11월부터 이수페타시스 유증에 대한 이슈가 유증을 할 것 같다, JO를 인수할 것 같다 이런 이슈 등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11월 시작 이후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지속적인 이제 부인 공시, 해명 공시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날 오전 9시에 유증결정 이사회를 가져놓고 그것을 장 마감 이후에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따로 분리해 공시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투자자들이 씁쓸하게 하는 혹은 분노케 하는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장의 이수페타시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 걱정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따로 떼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살펴주시죠. 자,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주식시장도 확실히 유행이 있는 것 같다. 그때그때 주목받는 분야, 그리고 그 분야 내에서도 그 관심을 이끌고 가는 종목이 유행에 따라서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동안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단기적일 수 있으나 산일전기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미국발 전력 수요 확대 이슈, 그리고 3분기 호실적,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에 GE-버노바 풍력발전용 변압기 수주 관련 소식이 있었고요. 산일전기가 13% 상승했죠. HD 현대일렉이나 일진전기, LS일렉, 재룡전기, 제일일렉트릭 강세였고요. 이날은 효성중공업이 상승에 함께 동참하지는 못한 채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그룹사별로 그때그때 주목받는 그룹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한화그룹주가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난 금요일은 약보합이었으나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방산, 조선, 우주, 드론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하나오션도 트럼프의 MRO 관련한 전화 한 통, 그리고 조선 방산이 엮여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의 강세 흐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인더는 개별 이슈긴 합니다. HBM4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죠. 하나그룹주들의 앞으로의 주목을 해보면서 이슈들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지난 금요일 마음대로 특징주는 KTNG의 좋은 실적과 주주환원의 10% 급등 이슈, 카페24 이날 이성웅 이사님의 공략주이기도 했었습니다. 17% 상승. CS윈드는 11%나 급락했네요. IRA, AMPC 관련한 우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된 우려를 2차 전지는 반등하면서 우려를 같이 섞어가고 있다면 신재생 쪽은 조금 속수무책인 느낌입니다. 유진투자에서는 낙폭이 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네요. 자, 마감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셀트리온이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 기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액도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 대비해서 관심을 그리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관심 받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가 시간 외에서 대다수가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한국콜마부터 시간외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등이 예상보다는 부진한 실적 등을 내놓으면서 이들 화장품주의 하락을 좀 촉발시켰고요. 잉글로드랩은 시간외 하한가까지 내려가기도 했네요. 화장품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섰고요. 다우와 S&P 500은 장중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하고 살짝의 낙폭을 줄이는,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죠. 뉴욕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강세였습니다. 국채금리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장기물 중심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국채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갔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4월 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국채금리 하락폭이 일정 부분 조금 줄어드는 현상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유가는 3% 가까이 빠졌는데요. 허리케인을 좀 시추시설 등이 잘 피했고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일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국의 수요에 대한 우려가 등장한 것도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인물들을 헤드라인 키워드로 뽑아봤는데 일론 머스크죠. FSD 규제 완화 이슈나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이 등장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트럼프 당선의 최고의 수혜 인물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관련한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죠.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2년 만에 시총 1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중국을 견제했을 경우 경쟁 우위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8% 이상의 상승 3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핀터레스트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광고 쪽이 부진했고요. AI 지출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14%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AI 지출로 비용 증가는 당연히 빅테크 쪽에 좀 부담스러운 키워드 내용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도 일부 하락했고요. 뉴스케일 파워 SMR 13%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네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핀비즈 통해서 히트맵을 열어보면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 흐름 그리고 상승했던 테마 상승 상위권에 보면 테슬라에 관련한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던가 혹은 우주항공 쪽의 강세가 나타났다던가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고요. 일라일릴리 등의 종목들도 이날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10월 중국 판매량이 YOY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라는 점 긍정적이었고요. 사이버 트럭 리스 옵션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빅테크는 AI 지출 부담으로 인해서 흔들렸죠. 엔비디아, 마소,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다 하락했던 가운데 엔비디아 제외한 주요 기업들은 지출 부담을 당연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쪽은 미국 하원이 ASML이나 도쿄일렉트론에 중국 매출 관련한 조사 서한을 보냈다. 이런 뉴스 속에 흔들림을 나타내서 뚜렷한 시세를 내지 못했고요. 중국의 부양책이 이제 전인대에 관련한 상무위원회가 폐막하면서 얼추 기대치에 부합하는 10조 위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디테일한 부양의 내용이 부족했다라는 실망감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알리바바, 핀더더, 진동닷컴, 리오토, 니오 등등의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부진하다면 관련해서 연결되는 기계, 광산, 카지노, 화장품 등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네요. 우리 장의 화장품주의 시간외 하락 역시나 중국에서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을 좀 반영한 것은 아닐까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핫한 3인을 꼽아봤는데 트럼프 당선인 47대 대통령 당선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이 지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자극된 분야는 재건과 비트코인인데 잠시 후 이슈 짚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킹메이커로서 주목받고 있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규제 완화 이슈가 맞물려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보호무역의 설계자, 트럼프 임기 당시에 보호무역이 강력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무역의 매파로 불리고 있죠. 트럼프가 무역대표부 자리를 또 제안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트럼프 리스크의 가늠자인 멕시코 페소화가 급락하기도 했죠. 트럼프는 멕시코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관세 태도를 취할 걸 예고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3인의 흐름이 앞으로도 꽤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트럼프 효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11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 해제, 파격 조치를 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 측에서 한시적으로 러시아 은행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나 이런 우라늄, 목재, 석탄 등의 자금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를 옥죄고 있던 자금을 일정 부분 풀어주는 뉴스가 되겠죠.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혹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종전이 되려는 것인가? 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가본다면 우라늄 등의 자금 거래 허용, 우라늄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력 쪽의 수혜 이슈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재건 이슈가 나온 만큼 재건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추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삼부 토건은 이미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DYD 역시나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 중에서도 트레이딩으로 대응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조금 구분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트럼프 효과 재건 쪽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효과일까요? 암호화폐 쪽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죠. 속보로 나온 주말 소식은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했다. 10만 달러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스트의 톰 리의 의견인데 소형주는 100%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은 올해 안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지금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과도한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미국 정부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측근들이 암호화폐 지지자가 많고 실제로 그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비트코인 투자 비용이 꽤 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에 대한 모멘텀이 자극될 수 있을지 관련주들 일단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봤던 3인 중에 일론 머스크요. 트럼프 패밀리의 가족 사진입니다. 딸과 사위, 이런 자녀와 아내 이렇게 손주들이 있는 사진인데 여기 떡하니 일론 머스크가 함께 본인의 아들을 안고 사진을 찍으면서 로얄 패밀리에 등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번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러브라인이 짙게 진행이 됐고 산업적인 수혜 기대감도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는 우주 위성 인터넷, 그리고 X와 XAI, 뉴럴링크는 AI 소프트웨어 혹은 의료 AI 모든 분야를 자극할 겁니다. 여기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관계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규제 완화 혹은 더 나아가서 독점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좀 발맞춰서 정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효과를 보는 걸까요? 스타쉽이 11월 18일에 6번째 발사 예정이 잡혔습니다. 36일 만입니다. 10월 달에 우리 스타쉽 5차 발사가 있었고 로봇팔에 잘 안착을 했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내용이었었는데 이번엔 6번째 발사가 36일 만에 진행이 되는 거죠. 보통은 미국 정부와 승인의 관계 좀 복잡한 단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수개월 만에 이렇게 발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역대 최단기간의 발사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의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지 않을까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밸류체인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밸류체인 종목들이 늘어나서 하나씩 업데이트를 매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 저 끝에 빨간 글씨 LG 에너지 솔루션 보이시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 측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우리를 위한 맞춤형 배터리를 개발해줘 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LG 엔솔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동안 스타쉽의 자체 배터리를 생산해서 탑재했었는데 아무래도 우주 왕복선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안정성과 배터리 지속 시간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LG 엔솔에 배터리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종목 들을 일단 급하게 정리를 해봤었고요. 지난 금요일은 리비안 원통형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성우가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어느 쪽에 관심을 받게 될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LG 엔솔 관련해서 알루미늄, 금속 등등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이슈 혹은 원전 이슈, 조선, 가상화폐,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론 머스크 계속해서 사업적 내용을 장악하고 있죠. 삼성증권에서는 미국 법인세 감면이 빅테크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해줄 것이고 결국 한국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말 사이에 추가했습니다. TSMC는 발빠르게 트럼프 진영으로 줄을 서는 것일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미국에 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에 공급을 끊겠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피델릭스나 서플러스 글로벌 등의 종목들의 트레이딩 관점의 이슈로 볼 수 있겠고요. EU 집행위원장이 트럼프의 미국산 LNG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이 부분이 바로 조선 쪽의 모멘텀을 자극하는 내용인데요. LNG 관련 전통 에너지 시추가 늘어나고 관련한 수입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팅 밸브 등까지 같이 짚었던 바가 있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물보안법 수혜로 수주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고 있네요. 제약바이오 쪽의 우려보다는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바와 혹은 이 CDMO 재료 기업들, 마크로젠 등등까지도 같이 보자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갈지 같이 지켜봐 주시죠. 자, 그 밖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중국의 광군제 있고요. 각 요일마다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고요.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10시 개장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밖의 이슈들은 매일매일 함께 호흡하면서 더 자세히 짚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에 대한 흐름들 살폈고요. 오늘 또 중요한 섹터 어디 잡아주시나요? 네, 통신 장비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통신 장비 쪽 최근의 이 교집합들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였죠. 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서 AI 서비스 육성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파수 신규 할당 논의에 대한 기대감,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를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이 좀 5.5G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던 5G 어드밴스드 출시에 대한 예고를 한 바에 있어서 미국도 이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종전이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통신 장비 쪽이 또다시 자극을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역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쪽이 양자 기술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인데요. 이 기술이 아무래도 좀 보안에 상당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도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 수요도 함께 자극을 하면서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통신 서비스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좀 자국이 꽁꽁 싸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통신 장비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울 소재 과학이 21.6%, 머큐리, RFHIC, 솔리드, 우리로, HFR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통신 장비 쪽이 그동안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통신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통신주의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버라이즌과 AT&T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2021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쭉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대선 국면이 도래하면서 다시 고개를 빠르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 것 같다라는 소식과 함께 2021년에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통신주들이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캐펙스 투자를 줄이기로 했고 통신 장비주들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이제 보내면서 시 한 편을 다시 한번 읊어보면 기영도 시인의 빈집이라는 시가 있죠.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통신
통신주에 적용을 해본다면 수급을 잃고 나는 쓰네 또는 주가를 잃고 나는 쓰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통신 장비주를 좀 들여다보니까 KMW 역사적인 고가가 2020년 9월 11일에 나왔습니다. 89,500원에서 올해 9월 9일 6,600원까지 떨어진 이력이 있고요. RFHIC는 48,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솔리드도 13,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HFR은 45,000원대에서 7,200원까지 떨어진 이력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수급의 이탈도 상당히 심했던 만큼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는다면 이 빈집이 빠르게 채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그동안 만약에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테지만 지금 조정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벤더사인 RFHIC 솔리드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빈집을 채우고 있고 KMW의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빈집의 좌표 한번 더 보시죠. 통신 장비와 5G, 6G 관련주들은 좀 겹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울소재과학 지난 금요일에도 20% 넘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보링크, 머큐리, 서진시스템, RFHIC, 라이콤, 솔리드 같은 기업들이 통신 장비와 5G, 6G 공통적으로 이 테마가 엮이는 종목들이 되겠고요. 통신 장비 쪽으로 파이버프로, 소닉스, RF 머티리얼즈, 인텔리안테크 이쪽은 좀 우주항공 섹터와도 겹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6G만 영위하는 종목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엣지파운드리, 텔코웨어, 그리고 옵티시스, 세종텔레콤 같은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쪽은 질보다는 양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면 양자 암호통신인데요. 지난 7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7일 장 마감 후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미국에 상장된 아이온큐가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또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34% 상승이었고요. 3분기 매출이 YOY 기준으로 100% 넘게 성장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3분기에 신규 계약이 6,350만 달러에 달했다라는 데이터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공군연구소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정부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면서 아이온큐뿐만이 아니라 리게티 컴퓨팅, 아르킷 퀀텀,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같은 미국에 상장된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들,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양자 암호통신에서 가장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자회사인 IDQ와 양자 암호 원칩을 개발한 KCS가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넷도 역시 SK텔레콤과 함께 암호화 모듈을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KT와 함께는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이전한 바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KCS, 우리넷, 우리로가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서 좀 대표 주자로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한울소재과학이 20% 넘게 급등을 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얼굴의 종목들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핫한 테마가 모두 모인 또 통신 장비입니다. 방산도 요즘 트럼프 2.0,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LIG 넥스원이 유도탄과 통신 장비 쪽에 호황에 힘입어서 3분기 매출이 38% 증가했다라는 실적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KT와 함께 항공 우주 분야의 양자 암호통신 기술 개발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만큼 통신 장비 쪽은 방산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좀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과 양자암호 통신이 겹치는 종목으로 파이버프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내 유일 광섬유 관성 센서 생산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방산업체의 제1 협력 파트너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지금 그래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8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희 투자뉴스 7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한 번 수주 공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5,148억 규모고요. LNG 벙커링선 4척입니다. LNG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컨테이너선보다 조금 더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올해 175척 중에서 지금 연간 목표치의 144.6%로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난 금요일에 조선 섹터 브리핑을 전해드리면서 이 MRO 쪽, 함정이라던가 이쪽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그 분야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조 원 규모의 호주 수상함 수주에는 고배를 마셨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조선 섹터의 전반적인 센티멘트를 흔들 만한 뉴스인가라는 부분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에서는 1승 오리엔탈 전공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현대임스, KSP, 케이프 같은 종목들도 시간외에서 상승 만들어낼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전달 드렸던 이제 섹터 뉴스에 대해서도 지속된 업데이트 이야기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뉴스 AS였는데 지금부터는 시장 바라보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시장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물론 종목들 간에 조금씩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요. 미국장도 그러하고 국내장도 관련 흐름이 이어집니다. 얼추 큰 이벤트 주간은 지났고 이번 주는 관군제, 수능, 네. 옵션 만기일 등을 추려야 될 텐데요. 이번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지수를 크게 고려하기보다는 주요 업종들을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네.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어떤 부분이 풀려야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해외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가 칼럼을 내놓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금투세 폐지를 좀 높게 서는 부분 멘트를 했고 그와 연결해서 상법 개정안의 진행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에 대한 진행 여부까지도 짧게 멘트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평가 절하가 되어 있던 종목들의 반등 사례까지 더해서 칼럼을 내세웠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 지수임을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은 합리적인 하나의 시각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평가 절하가 되고 있음이 맞습니다. 신흥국 대비해서도 GDP 성장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지수 자체가 적어도 여기에서는 한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하는데 뭔가 다른 나와 다른 요인으로 평가 절하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는 거고요. 그 부분이 해소되는 단계에 따라서 시장 반등은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수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지수는 지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안에서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실적 추정치가 꺾이는 업종은 소외가 되겠고 네. 그렇지 않은 업종,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협력 형태로 갈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할 수 있겠어요. 바라봤었던 조선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있겠고요. 소형모듈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비록 시세가 나기는 했지만 시세의 연속성은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그룹주가 최근에 좀 선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 주신 지수
가 이제 하방이 조금 막히는 과정에서 섹터별로 모멘텀이 있는 쪽, 특히나 미국과 연결되는 쪽으로 압축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코스닥에 특히나요. 이제 알테오젠의 질주가 금요일 날 돋보였고, 알렐루야, 알맨,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정말 굴욕 없는 한 해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유자분들의 목소리 등을 들어보거나 혹은 업계 추정치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약바이오는 압축해서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 SK바이오팜으로만 보셔야 한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알테오젠은 지속 보유입니까? 네, 여기에서 보유자분들은 시장의 파고를 딛고 보유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높게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SC 제형의 확대를 살펴보면 이번에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제형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열고 보면 적어도 가치 기준으로는 나머지 주관적인 부분 다 배제하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의 팩트만 대입을 해보면 가격으로는 기본 6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이제는 갖추게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SC 제형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 SC 제형만 고려했을 때도 80만 원대에 가더라도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와. 기술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타겟,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를 중간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본 60만 원 정도가 도출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를 편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그 주의란 딱지를 달았다 보니 네.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SK바이오팜, 리가캠, 유한양행도 계속 그런 보유인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나 주가가 약간 달라지는 면이 1등주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항체약물 접합체 관련해서는 리가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속에서 기술 수출 형태라든지 그게 출해될 수 있다 보니까 뒤에서 종목이 강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쪽은 좀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철저하게 1등주 위주로 지금은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는 알테오젠이 있고 살짝 파생해보자면 리가캠 바이오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 2등까지 일단은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C와 SC가 가장 핫한 제약바이오 키워드인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알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에서도 여전히 편안한 투자처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네요. 가격 라인 언급도 주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고 있는 알테오젠과 반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신뢰를 깨트렸습니다. 저는 패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투자자의 신뢰를 이렇게 망가뜨린다?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 한국장에 실망했다. 그런 여러 행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증자 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여쭤봤었고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 얘기 듣고 어제 금요일에 장중 매도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안도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속상한 이슈가 터졌죠. 그 공시에 대해서 저는 장 마감을 하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크게 챙겨보고 있지 않다가 4천억의 시설 투자 공시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시설 투자라는 거는 본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인데 4천억의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현금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약 400억 정도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거는 증자가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는가를. 그렇죠. 네. 시간 외로 우선 근데 주가 반응은 상승으로 했단 말이죠. 이걸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외에 단가가 마감되는 6시기점 전에 제2호 같은 경우에 인수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6시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의 공시가 나왔어요. 불편한 거죠. 네. 예, 이거는 뭔가 이 공시 시스템을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 주도로 해서 밸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나아가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 부분의 허들도 넘어서야 되는 상황 안에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기업의 이런 공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주가 측면으로만 봅니다.
증자 관련된 희석을 감안해 보면 이론적으로 35,500원 이하에서는 그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자라는 점입니다. 본업은 MLB 기판 쪽인데 CNT 도전제를 하는 제2호에 인수를 했단 말이죠. 이건 본업에 대해서 약간 반하는 사업에 대한 인수를 진행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증자 관련된 부분의 단가도 내년 2월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썩 좋아하지 않고 상당히 싫어하는 게 본업과 관련된 부분에 반해서 다른 사업부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저는 의견을 내비출 부분이 없는 거죠. 의견을 내비칠 부분이 없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가득이고요. 이후의 흐름들 계속해서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난 금요일에 언급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짧은 코멘트, 그리고 우주에 관련한 추가적 정리 한 줄 정도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주와 관련된 산업의 부분은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내년에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보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업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원천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그다음에 통신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시계열을 늘려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탑픽을 따로 제시해 주진 않으시는 거죠? 섹터 측면에 그냥 관심 정도인 거죠? 탑픽은 세트레가이 정도로 우선 살펴보시면 되고 계속 파생해서 종목은 움직일 거다 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센터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에서 파생되는 LG 엔솔의 스페이스X의 배터리 공급 관련한 기대 뉴스 등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또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파생될 겁니다. 꾸준히 시장과 호흡하시면서 트레이딩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트럼프 관련한 키워드가 여전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제 8만 달러 돌파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은행 제재 풀린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재건의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코멘트 여쭙고 싶은 게 전진건설 로봇이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엄청난 강세, 목표가 돌파가 됐어요. 근데 이쪽도 재건으로 엮을 수가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 이 종목 코멘트 있으실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세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금요일장에 이렇게 윗꼬리 가다는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공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건과 관련돼서 실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대형 건설 기계 쪽을 찾아서 시계열을 넓혀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건설 기계 쪽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님의 픽은 비트코인의 8만 달러 돌파 관련해서 아이디어라고요. 네.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접목해보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쪽이 부각받을 수 있어서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불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 코인 강세 같은 경우는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의 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12,000원의 목표 주가로 저희 살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안 그래도 어떤 종목을 국내에서 연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상홍 이사님과 또 한 주를 대비하는 전략들 또 AS까지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